네, 이번엔 선물 옵션 특급 전략 파생시장 이야기 좀 나눠봅니다. IBK투자증권 김현준 애널리스트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0월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현상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역송금 수요는 아직 포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내 계정이 남아도는데 이게 국채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거든요. 이 파생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외국인 수급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10월 들어서 나타난 외국인 수급을 좀 형태별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형태와 그리고 개별 종목 매도 형태가 좀 많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 지금 한 1.3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비차익과 개별 종목이 대부분 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개별 종목 매도가 특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매도는 10월 중순까지 나타났던 거는 공매도, 그러니까 투기적 하락 배팅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지난 19일 들어서 나타난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세지면서 공매도가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투기적 매도가 많았다면 최근에 나오는 외국인 매도는 일단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반영이 된 외국인 매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외국인 수급이 부담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규모를 좀 추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매수로 전환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수급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 계좌금 이탈 가능성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과 2월 그리고 8월과 9월에 프로그램 형태로 유입된 유럽 계좌금이 일단 이탈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과 2월에 한 5조 정도 유입됐고요. 그리고 8월과 9월에 6.4조 원 정도 유입이 됐는데요. 지금 대부분 프로그램 형태로 유입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외국인 수급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5월에 프로그램 형태로 대규모 매도가 출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것이 뭐 프로그램의 형태든 아니면은 이 그냥 현물의 형태든 조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외국인 투자자들 현물과 선물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막 섞여 나오는데요. 오늘 동향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러니까 차익 프로그램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국가기관 모두 지금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현물 매도 그냥 일평균 1,000억 미만의 외국인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10월 들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도 차익장 거래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차익 거래력이 없다는 점이 일단 베이시스에 대한 향후 향방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하는 점인데요. 외국인의 신규 매수 차익 거래가 언제 들어오냐? 2.0포인트 이상에서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베이스가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베이스가 좋아져야 되는데요.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상으로나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상으로 아직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베이스 개선이나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국가기관만 한 7천억 정도 매도 규모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베이스 0.3포인트 이하에서 한 각각 외국인이 한 4조 원 이상 그리고 기관이 한 1조 원 이상의 매도 차익 거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악화가 굉장히 향후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차익을 보면요. 비차익 매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8월, 9월에 유입된 유럽 외국인 순매수 중에 유럽계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유입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유럽계 자금이 좀 리스크 프리미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멘텀 상으로 급격한 이탈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 등을 봤을 때 유럽 재정 위기가 당분간 크게 부각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을 텐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잠재 매물 부담으로서 향후 시장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좌우할 만한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 간의 격차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네, 최근 베이시스 흐름이 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매크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 재정이 관련돼서 우려가 좀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베이스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평균 베이스가 1.17포인트, 이론 베이스가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는 것에 대비해서는 베이스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누적 선물 순매수 규모가 5천 계약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가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현물 쪽에서 외국인 투기적 매도나 그리고 비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베이스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이제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베이시스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출하게 된다면 이제 베이시스가 0.5포인트 그리고 0.3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매도 차익 거래가 출하가 될 수 있고요. 이게 근데 이제 좀 하나의 그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중에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가 나오면서 베이스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일단 투자에는 잠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선물 옵션 시장 방향성에 따른 방향성 찾기가 어렵죠. 이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의 투자 전략을 잡으신다면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네, 일단 국내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을 좀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지금 어제 중국 지표가 좀 잘 나왔었는데요. 중국발 4분기 쪽, 경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좀 시장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초에 보통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음 주까지는 아직 좀, 다음 주 후반의 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상승 모멘텀이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수준의 시장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선물 쪽에서는 반등시 좀 매도가 좀 박스를 두고 반등시 매도 관점을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물 옵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반등할 때마다 콜 매도 같은 좀 상단을 막아놓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 현물 수급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11월 6일날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전에 재정절벽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모멘텀상으로도 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특급 전략 파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